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들은 각 패널분들께 궁금한 점이나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을 잘 메모해 주셨다가 이따 발표가 끝난 뒤에 생각해 보셨던 내용들을 한 번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정경원 교수님의 발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양해하신 건 목소리가 좀 감기 걸리는지 아니면 어제날 좀 오기 전까지도 지금 누군가 계속 싸우고 왔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처음부터 뭐 ACS 퓨처 캠프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이름 아예 제가 뭐 발표를 한 10분 정도 일단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목을 자꾸 되새기면 퓨처 캠프 이러면 사실 말하는 단어는 굉장히 좀 암울하거나 미래가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제가 외상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외상외과 의사에 대해서 잠깐만 10분 안에 짧게 소개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외상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포럼 이 콘서트의 제목이 그 ACS 퓨처 캠프지만 사실 저는 이제 속으로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외상외과 의사를 좀 리크루트하고 여기 왔습니다. 물론 서지컬 크리티컬 기관은 제가 서전도 해도 결국은 다 같은 우리가 제가 서전이 해야 될 그 영역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외상외과에 아낌없는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를 결국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외상외과 의사 하면 이거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이건 좀 이상적인 거고요. 뭐 저희가 머리에 구멍을 내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기를 타겟하는데 헬기에서 레펠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자, 외상외과에서 우리나라에 정의된 바는 이렇습니다. 그 중증 외상 환자의 초기 치료와 중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뭐 보존적 전신 치료를 포함해서 여러 과의 임상과 협진을 통해서 근데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실 여러 과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중증 외상 환자는 여기저기 전신에 다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과들을 좀 아울러서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그리고 수술을 한다면 외과 의사는 수술하면 이 목부터 두경부 사실 얼굴도 출혈이 심하고 하면 저희가 급하게 지혈하고 봉합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스컬 베이스 아래부터 이 골반까지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고 사실 베스큘라 혈관이 터지고 다쳐서 급할 때는 저희가 사지에서도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몸의 전반적으로 몸 전반부에 있는 복부 특히나 이 목부터 해서 이 복부에 있는 골반까지 저희가 수술을 하는 그런 외과 의사, 외상외과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목소리가 네, 그래서 외상외과는 방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하는 외과 의사가 되겠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외상 환자들은 저희가 흔히 3번의 중국보기를 넘긴다고 설명을 하는데 주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은 사실은 살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것까지 챌린지 저희가 도전하고 있고 현장에까지 저희가 그래서 뒤에 잠깐 소개하겠지만 헬기를 타고 나가서 외과 의사가 헬기를 타고 현장에 나가서 처치를 하고 데려오는 것까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요 그래프로 두 개가 이 두 개의 봉우리가 모여지고 있어서 요즘은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고까지는 저희가 아니더라도 여기 이 안에 있는 것들 보면 되게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이 복부부터
이 두경부부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혈 때문에 사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술하는 게 저희 외과 의사의 숙명이고 이 일을 하는 외상외과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잘 처치를 하면 뒤에 마지막에 뭐 폐혈증이나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심한 간 손상을 입은 환자가 간이 파열되면요, 이건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인데 환자가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30분에서 45분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급하게 다이나믹한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구나. 자, 근데 이런 환자들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아직 외상센터, 외상외과가 발전하지 않고 확립되지 못해서 많은 환자들이 살 수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상센터 생기기 전에는 50% 넘는 환자, 반 이상이 살 수 있는데 죽어가고 있었고 외상센터가 생기고 난 초기도 아직도 좀 30% 넘는 환자들이 살 수 있는데 죽어갔습니다. 외상센터 생겨 좀 감소하긴 했는데 저희도 여전히 의정 갈등의 그런 여파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또 문제 때문에 여전히 좀 한 10에서 15%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모든 외상 환자들을 잘 처치하고 또 체계를 세워서 레벨 1 외상센터부터 레벨 4 외상센터, 5 외상센터까지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응급실들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400여 개의 응급센터가 있고 주로 거기에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일하십니다. 제가 다른 특정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그런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 중증 외상 환자는 이 상위에 최고 중증도에 있는 환자를 처치할 만한 곳이 필요했는데 여기는 외과 의사들이 일하는 외상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없어서 그 전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살 수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가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17개 외상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거의 모든 외상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일할 곳이 많다는 그 얘기인데 별로 설득력없어. 일단 경기도는 2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와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자랑질인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절박한 심정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다른 외상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중증 외상 환자들은 보통의 기존에 같은 육로 앰뷸런스로 오거나 헬기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가 있고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헬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더 빨리 올 거고요. 들어오면 제가 외상 소생실이라는 데를 맡아드립니다. 기존의 응급실과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기존의 응급실은 여전히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먼저 거기서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곳은 저희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같은 경우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상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45분밖에 안 되니까 병원 전당이 이송되는데도 벌써 20, 30분이 소요되니 문을 지키고 게이트키핑이라고 합니다. 문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외과 의사가 되어야만 생존율이 올라가더라는 게 이미 선진국에 다 밝혀진 바고 저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사실 그렇게만 되면 살 수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거 외상센터 문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병원 전담의 그 현장까지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직접 나가서 이것도 외상외과 의사의 일이라고 저는 외과 의사의 일이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에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미개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전드립니다. 오면 외상소생실이 있는데 외상소생실에 한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들의 연락을 응급의학과 선생님이나 예전에 응급실처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외과 의사가 받고 혹은 소생실 간호사가 받아서 환자 수용을 간단한 몇 가지만 질문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외상 환자를 받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벌써 5명, 6명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서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좀 너무 우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환자 옮기고 환자를 처치하는데 여기도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거 제가 너무 그때 순간 감동적으로 보여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 이게 외상센터 오픈하고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지금 가운데 보이는 이 친구가 응급의학과 전공이고요. 여기가 외과 전공 5년차입니다. 야, 응급의학과 전공이 외과 전공에 같이 환자를 이렇게 나르고 옮기고 치료하는 장면이 우리나라에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잘? 근데 이게 외상 환자에 필요하고 기존의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과 의사는 상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용 수술실에서 CT실에 CT를 하고 수술을 하고 전용 중환자실에 가서 중환자 치료를 합니다. 뒤에 서지컬 크리티컬 케어를 하면 장다리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 열심히 회진을 돕니다. 이 회진도 혼자 도는 게 아니라 여러 외과 의사, 여러 간호사, 약사, 의사 이렇게 다학제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를 처치하고 어디 가나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기다려서 치료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외상센터 소생실 항상 비워둡니다. 언제든지 환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야 살더라고요. 아까 그 경계에 있는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예방 가능 사망 환자가 3분의 2입니다. 죽어간 환자 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이 환자는 수술했으면 살았을 거다 해서 그렇게 판명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3분의 2는 수술도 못 받고 사망하더라는 거죠. 외과에서 필요합니다. 왜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면 미국에 가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거 10년도 넘은 사진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이미 10년도 넘을 때 여러 외과 의사, 이게 다 외과 의사들입니다. 여기 닥터 원토스리 되어 있는 분들이 치료를 하고 있고 어디 가나 의과대학 학생들은 뭐 서있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의과대학 학생들도 같이 리서치 대회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필요하면 일본에 가도 똑같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여기 이 다 전공의들이고 의과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여기 피 뽑는 친구 1년차인데 그 당시 보니까 다른 거 안 하고 피만 계속 뽑더라고요. 자기 맡은 일은 그런가 봐요. 근데 이렇게 트레이닝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앞서 홍석경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 갈등 때문에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제가 어느 날 열이 받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좌파 세력이 망친 경제 누가 망친 건가요? 적어도 저희는 아닌 것입니다. 양쪽이 다 탓하고 있고 정치권 입김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오늘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17개 권역에서 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같이 좀 근무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력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진료들이 다 제한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 나와서 저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슈들을 만들어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감히 담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외상센터, 외상외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대신에 그런 것들에 와서 같이 좀 근무하고 해서 진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최전선에 있는 외과 의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지금 의대생들이 뭐 어디는 복귀했고 어디 복귀 안 했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 점들은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는 어쨌든 이게 뭐 여러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막 병원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싸우다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들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희 안에 환자를 살리고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 원래 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외과 의사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외상외과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드렸는데 주로 죽게 되는 복강경 출혈 환자들 있잖아요. 사실 수술을 해서 들어가 보면 장각막 출혈 이게 허다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외과 예전 같은 외과 1년차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냥 딱 지혈하면 살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근데 그 외과 의사들이 그 적시 없으니까 그런 환자들이 허다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일에 초청드리고요. 반대로 수술까지 못 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외상외과에서의 이런 간절한 절박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도전합니다. 시간 넘겼죠 또. 이상입니다.